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팔의 사용과 어깨, 그 다음에 상체, 골반, 골반 설명하면서 이제 하체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 그 영상을 보시고, 가령 이 영상 안에서 뭔가 얻을 게 있다, 뭘 배운다, 아니면 깨달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보다도 그냥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 시키고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들을 하는 건데요. 제가 진짜 레슨을 하면 저한테 와야 제가 레슨을 하죠. 그냥 이거는 뭐 레슨 영상이라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이렇게 쌓여온 그런 노하우나 또 그 다음에 이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다 저렇다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에 또 이제 갈굼의 또 이 끝을 보이는 요즘 시대에서 갈굼당하기 싫어서라도 제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심해서 얘기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져도 누군가는 그 얘기가 잘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는 앞서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는 하체 얘기가 너무 상반된 이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령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쳤느냐 하체를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하체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발을 막 뛰면서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골프를 칠 때만 해도 이렇게 약간 힐업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던 굉장히 클래식한 스윙을 보면서 저는 자랐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공을 조금 치게 되면서 이제 힐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도 힐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릎을 잘 써야 된다고 그랬던 벤 호간이 있었고 또 실제로 무릎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공 맞는 순간에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갔는데 요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타이거 킥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타이거가 이게 나가는 게 좋았을까 싶으면 타이거는 이게 싫은데 그걸 왜 따라하냐는 거죠. 잭 니클러스가 공을 넣었을 때 약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공 뒤쪽을 봐야 백스윙도 잘 가고 그리고 뒤에서 칠 수 있다라고 또 했죠. 근데 잭 니클러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시가 왼쪽이어서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PGA 선수들이나 이런 데 슬로우 모션으로 나왔을 때 그 선수들이 치는 스윙 중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럽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랑 똑같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동작을 보고서는. 가령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데 왼팔을 이렇게 굽으면서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브룩스 케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올라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못 고치고 있느냐, 고치고 싶으냐, 이걸 물어보고서 따라해야죠.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다리의 모양에 있어서. 다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릎을 이렇게 앞뒤로 많이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무릎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오래전부터 제가 항상 했던 말인데 얼었다고 표현할게요. 얼었다고 표현합니다. 상체가 얼어 있고 하체가 얼어 있고 그러면은 상체가 얼어 있다면 하체가 얼었다. 그러면은 스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체가 어떻게 얼어 있냐? 이렇게 얼어 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얼어 있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그러고 폼도 잡으려고 그러고 힘도 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얼어 있는 상태에서 치려고 하면 다리가 홍량홍량 해야만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체나 하체가 둘 중에 하나 얼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선순위를 하체를 무조건 얼려놓고 못 쓴다. 그러면 상체가 얼면 스윙이 안 되니까 어떻게 상체가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의자에 앉아서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하체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버티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 튜브 같은 게 있는데 이 위에 올라가면 그냥 서 있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저는 뭐 태권도 3단이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지만 여러분도 여기 서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이 위에서 스윙을 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음. 이렇게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일부러 떨어진 거지 사실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놓고서도 연습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놓고서도 연습하죠. 이거 왜 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장판 위에서 맨발로 공을 치는데 장판에 참기름을 뿌려놨다고 생각하고 공을 치면 당신은 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은 못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선수들이 이런 페어웨이 크로스 벙커, 페어웨이 벙커나 이런 데서 그 자세도 안 좋고 그런데 공 잘 치잖아요. 그건 뭐냐면 팔을 잘 써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체 그렇게 못 쓰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면 그런데 멀쩡한 잔디 티그라운드 위에서 스파이크도 좋은 거 신고 이랬는데 당연히 다리 많이 쓰면서 왜 치고 나면 페어웨이 티그라운드가 다 망가질 정도로 비트는 선수들 중에 잘 치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 셰플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다리는 고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리 모양이 어떤지 몰라도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공 맞는데 오른 무릎이 나가는 건 이건 배치기입니다. 배치기요. 요거를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어렸을 때 제기 차는데 이렇게 안 차고 차면서 이거 뒤집어 까는 애들 있죠, 이거. 그것처럼 공 치면서 얘는 아무런 그냥 파워에 진짜 1도 보탬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 백스윙 가서 내려가는데 왼발을 잘 디디면 그러면은 오른다리가 그냥 이렇게 조금 딸려올 수 있는데 체중 이동이요. 골프를 잘 아는, 골프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체중 이동이 잘 안 돼요. 저는 레슨하면서 체중 이동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체중이 잘 못 나옵니다, 과감하게. 근데 이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해야 체중 이동이 되고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저는 거기다 좀 찬물을 끼얹었던 게 뭐냐면 그건 우리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우리 빨래를 밟아도 오른발로 꽉꽉 밟는데 왼발은 이게 잘 안 밟히잖아요.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축구 선수가 처음에 오른발로 잘 차지만 왼발로 못 차지만 자꾸 차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골프 선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왼발을 잘 밟죠. 왼발 보면은 오른발도 잘 밟히는데 왼발이 훨씬 더 잘 밟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발을 밟는 훈련을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왼발을 이렇게 밟으면서 치면 오른쪽이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약간 옆구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요걸 보시면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가령 공을 치시고 나서 왼발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요. 돌죠?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중 8구, 어쩌면 그 이상, 90% 이상 제가 오른손으로 스윙을 세게 하잖아요. 그럼 왼발이 이렇게 들립니다. 비틀어집니다. 오른쪽으로. 그런데 제가 똑같은 스윙인데도 왼손으로 하잖아요. 그럼 왼발이 좀 디뎌 있어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오른편을 많이 쓰면 왼발이 좀 버티기 힘든 거고 몸에 왼쪽을 쓰게 되면 왼발을 좀 잘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몸의 왼쪽을 좀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치면은 왼쪽을 좀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왼발이 밟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선수들 보십시오. 왼발이 잘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세게 치고 그러면서도 똑바로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은 치고 나서도 다리가 많이 비틀리고 또 발도 많이 돌아가지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육중하잖아요. 저는 몸 자체가 크고 막 나이도 많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왼다리가 붙어 있는 데서 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왼다리를 디디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치고 나서 왼쪽 허리가 휙 돌면 낮고 길게 뻗기가 쉽지 않은데 왼쪽 골반이 휙 안 돌고 왼쪽 무릎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낮고 길게 좀 쳐지잖아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본기를 이렇게 배운 이후에 그 다음에 허리를 빨리 쓰던 뭐 점프를 하던 뭐 그건 그 이후라는 거지. 처음부터 점프하면은 요렇게 해놓고서 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조금 뛰어넘어 버리면 그러면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뭐 샷 하는데 하나 샷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샷을 다 구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튜브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댁에서 뭐 가령
소파에 앉건 어디에 앉건 앉잖아요. 그러면은 맨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맨손으로. 맨손으로. 여기서 일로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요.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치고 나서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방법입니다. 그 쉬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려워도 오른팔이 이렇게 접히고 치고 나서 왼팔이 접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 연습. 혹시 채를 가지고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집사람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골프채로 옆에 누가 있는데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조심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다리는 버티는 용도와 디디는 용도예요. 체중 이동은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내가 체중 이동을 하는데 오른발을 차면 체중이 어쨌든 대각선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랬다 다시 눌러야 되니까 체중 이동이 안 돼요. 몸이 뜨면 체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발이 예를 들어서 발을 저기다 놓고서 제가 이 다리를 찢어서 천장에 달 수 있는데 이 바지 이것 때문에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올려서 저 위에서부터 다리를 민다고 그러면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잘 되겠지만 여기서 밀게 되면 무조건 위로 좀 뜹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차는 거는 위로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중을 왼쪽으로 가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몸이 왼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갔죠? 그럼 왼쪽 무릎이 펴지지 않는 것만 유지해도 체중 이동이 잘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을 조금 더 누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슴까지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왜 선수들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면은 저한테 배우는 여제자나 뭐 이렇게 특히 여자들을 제가 얘기하는 건 여자들은 그렇게 그 동작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서 여기서 이런 동작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다 제가 방금 설명한 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게끔 올라가서 경사지게끔 해가지고 왼 다리를 누르고 허리를 휙휙 열리는 걸 못하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못하게 하고 폼이 기똥차졌는데 우승하냐? 우승을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우승은 얘가 열리건 디디건 뭐 하건 간에 일관성 있게 치고 멘탈 좋은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와서 내일 당장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 전화 옵니다. 저 오늘 내일 필드 나가는데 너무 불안한데 뭐 신경 써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릎이 양옆으로 앞뒤로 너무 많이 안 움직이게 조금 이렇게 버텨놓고 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좀 잘 맞았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팔을 잘 못 쓰고 안 되면 막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무릎을 너무 많이 쓰면서 잘 치는 프로 있죠. 매튜 울프라고 있잖아요. 그래 그 친구가 잘 쳐요. 잘 치는데 계속 잘 치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유난히 많이 쓰는 프로들이 조금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닙니다.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깔라고 그랬는데 네가 뭔데 까냐고 그럴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여러분 다리는 발바닥은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릎이 너무 많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 무릎이 요 정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많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나이가 많잖아. 연습도 안 하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얘를 잡아놓고 백스윙을 했죠. 이렇게요. 어우 힘들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제가 뭐 굳이 누구한테 잘 볼 일이 있습니까? 예? 진짜 예쁜 여자랑 칠 때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렇게 돼도 타이밍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손의 쓰임, 팔의 쓰임, 어깨의 쓰임, 그 다음에 몸통의 쓰임, 골반의 쓰임 이런 걸 설명했지만 오늘 하체에 관해서는 어쨌든 덜 쓸수록 좋다, 잘 버틸수록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을 보고서 내가 왜 저렇게 되는가를 조금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있죠. 밸런스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다른 프로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지만 제가 약간 배신감이 들었지만 벤 호가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마차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체중을 앞에다 두고 쳤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맞춤형 레슨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약간 배신감 들었거든요. 저는 체중을 뒤에다 두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밸런스는 좁게 쓰면 앞뒤로도 밸런스가 좋고 양옆으로도 안 좋죠. 넓게 쓰면 앞뒤로는 아직 안 좋지만 양옆으로는 밸런스가 좋죠. 여러분, 체중 이동을 잘 하려면 좁게 써야 될까요? 넓게 써야 될까요? 넓게 쓰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좁게 쓰면 살짝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훨씬 더 수월한 거는 너무 넓게 쓰면 안 된다. 약간 좁은 듯한 스탠스가 훨씬 더 체중 이동을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밸런스는 백스윙 하는데 오른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왼발 뒤로 가나? 아니면 백스윙 할 때 오른발 뒤로 갔다가 치면서 다시 뒤로 빠지나? 둘 다 안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특히나 체중은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앞에. 그래서 앞에다 주면서 밸런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지고 가슴이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앞뒤로 밸런스가 좋죠. 이 자세에서는 뒤에서 밀어도 발 앞구리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도 잘 버틸 수 있고 앞에서 밀어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밸런스의 넓이는 이렇게 이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 있으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럼 밸런스가 양옆으로 좋아지고 많이 숙이잖아요. 앞뒤로 좋아지고. 그래서 체중을 약간 앞에다 두자는 거죠. 그래서 치시고 나서 2초 버티는 거 꼭 연습 때 하시고 힘들어도 2초를 버티고 치고 나서 피니시를 잡고 2초를 버티고 나서 내리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공을 바로 치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공을 하나 딱 치고 나서 2초 버틴 다음에 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2, 3초, 5초 쉬었다가 이렇게 치면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다리는 하체는 별로 안 쓰고 어차피 하체는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하체는 별로 많이 안 쓰고 그 다음에 팔을 잘 써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저는 공 치면서 발바닥에 이렇게 눌리는 느낌 있죠. 누르고 요거는 반드시 느낍니다. 자, 대신에 이렇게는 안 움직인다는 거. 자,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여기 올라가서 했죠? 자, 저는 얼마나 이게 그냥 시군중 먹기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놀래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지금 공에 대가리를 쳤네요. 이거는 그냥 제가 요즘에 연습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 쳐볼게요. 그래서 다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좀 빨리 쳐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상한데 조금? 허리를 너무 빨리 돌려서 손이 늦게 와가지고 싱크가 안 맞는 사람들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헤드를 공쪽으로 보내는데 이 위에서 허리를 빨리 못 쓰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캐스팅도 줄어듭니다. 자, 여러분, 다음번에는 또 멘탈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